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건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 환율을 직접 언급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국 외환시장을 겨냥해 구두 개입을 한 셈입니다. 15%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이 15% 이상 오르면은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거죠.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하며 1,46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장중 1,473원까지 다시 올랐다가 1,46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내국인들이 환율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달러를 사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에도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이 급락한 틈을 타 달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3주 동안 5대 은행 개인 고객의 하루 평균 환전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과 비교해 2배가 넘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여력이 아직까지 좀 왕성하다는 측면이 계속적으로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정부는 자본이동 관리 등 거시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가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엔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고환율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올해 다시 오르고 있는 데 대해 투자 등을 위한 달러 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더 복잡한 원인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4분의 3 정도는 달러화 강세가 있었고 엔화 약세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베네수엘라 이런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량이 늘어 환율이 올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M2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 총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5번 연속 동결하면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의결문에 포함시켰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금통위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러한 달러 사재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자체.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가운데서도 코스피는 1.58% 오른 4,797.55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거래일 만에 3,400억 원 사들이며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